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9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킬라그램 안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이 4인 사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돌아왔습니다. 야, 벌써 이제 20번째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맞아. 오늘이 이제 여름이 19화인가요? 거의 다 네. 돼갑니다, 그렇죠? 저희 야, 추울 때 19화.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쵸. 오늘 되게 화사하게 네. 꽃처럼 입고 왔어요. 옐로우가 이제 잘 봄이 어울리셔. 왔어요. 네, 네. 잘 어울리세요. 원색이 잘 어울리네. 네. 맞아. 아, 근데 네, 킬라그램 감사합니다. 옐로우색에 저기 또 머리가 옐로우 옐로우색이고. 오늘 골드. 맞아요. 봄이에요. 자, 가정의 달 5월. 그렇죠. 가정의 네. 꽃이 피는 5월.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위클리 업데이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그렇죠. 소식입니다. 이 지난 2일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 저는 양모 씨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검시국에 나왔지만 그 양모 씨로 하겠는데요. 코리안 스타일대로. 네, 양모 씨가 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 중이고 네. 또한 이제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늘 풀네임을 밝히지 않기로 네. 했습니다. 자,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이 400블락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 한 아파트에서 이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남성은 올해 40살의 양 씨로 이 사인은 수발의 총격, 여러 번의 총격을 받은 총상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LAPD 공권력 남용 의혹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네. 대해서 LAPD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힐 뿐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네. 얼마 전에 시장 저 아텍의 지금 그 헤리티지 지금 기간이거든요. 5월이 거기 도미닉 채 아태평양의 달. 네, 그죠? 아태평양의 평화의 달. 근데 지금 그때 도미닉 채 LAPD 국장이 나왔는데 아무런 인터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이 한편 LA 한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숨진 양 씨의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담함은 감출 수 없다면서 이 LA 한인회는 유가족의 신고와 도움 요청에도 총격으로 양 씨가 숨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LA 한인회가 이 심각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LAPD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 6일날 발송을 했는데요. 네. LA 한인회는 LA 한인상공회의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그리고 한미연합회,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 화랑청소년재단, 파바월드 등 이 주요 한인 장들이 동참한 서한을 캐런 베스 LA 시장과 홀리 미첼 LA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LA 13지구 시의원, 그리고 도미닉 채 LAPD 이 국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 서한은 지난 2일 400블락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에서 경찰의 총격에 한인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네. 네. 특히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LAPD 등과 관련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그리고 LAPD의 당시 바디캠 영상 공개, 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LAPD 주최 커뮤니티 브리핑 개최 등이 요구가 담겼다. 근데 참 이 글을 읽으면서도 참 참담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사건 현장에서 그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 사전에 이 유가족이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좀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정신건강국 요원들이 함께 출동을 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LAPD가 그 정신건강국 직원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7명이 들어갔는데 사인은 검시국 결과에 따르면 수발의 총상 그리고 숨졌다. 네. 그러니까 이 와. 케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아우, 이 생각 절대 이 안 생각조차 일어나죠.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한국이었으면 맞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네.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울증 약간 이렇게 뭐 정신적인 이상. 좀 네. 이슈가 있었나 네, 봐요. 네. 그 양모 씨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그 정신건강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LAPD를
필요로 했나 그 과정이 좀 그게 좀 자,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사실 왜냐하면은 그 정신 이슈에 있어서는 경찰들이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LAC의 약간 취지였거든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로. 근데 좀 이런 일들을 보면은 왜 그리고 뭐 칼을 경찰 들고 이제 이렇게 경찰 동원이 같은 됐을까. 경우에는 예. 흉기로 양 그쵸, 씨가 칼을 무장을 큰 하고 칼을 들고 있었다. 있어서, 얘기를 라고 있긴 했기 하던데. 때문에 총을 쏘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유가족은 정신질환 문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했고 관련 시설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총을 쐈다. 정신건강. 이것만 들어봤을 때 사실 뭐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바디캠 영상도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서도 노숙자가 행패를 부릴 때 총을 쐈다. 경찰이 총을 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못 없거든요. 들어봤죠. 예. 근데 지금 그 보니까 노숙자가 행패를 부렸으면 더 행패를 부렸지. 그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출동을 해서 집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양 씨가 부엌에서 칼을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발의 총격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테이저건이나 제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테이저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나더라고. 한데 아니, 수발의 총을 쏠 정도로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칼을 들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또 보니까 이 경찰이 이 총격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있었고 또 그것도 정신 약간 문제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몇 건들은 보니까 노숙자에게 총격을 겨누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네. 늘어난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죄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일단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저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신건강에 그리고 문제가 도움을 있는 요청을 사람이다. 했고. 네, 도와달라. 그 아버지가 지금 후회하더라고요. 괜히 괜히 그렇죠. 신고했다. 그냥 그렇죠. 우리가 네. 내가 직접 가서 그냥 맞아요.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그리고 나이도 거다. 너무 그래도 후회를 젊고 하더라고요. 지금 40세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40대 이제 나이가. 40살인데. 근데 이제 네. 경찰국에 따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이렇게 신고. 좀 그 정신국 쪽에 이렇게 신고를 좀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뭐 여러 차례가 저는 있었다고 도움이 하더라고요. 필요한 그 앞에. 예. 이었다고 이 생각했어가지고. 사건도 계속 조사를 할 거고 이제 뭐 기자회견 등 뭐 이런 추가 조치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흑인들 네. 그 경찰한테 되고 나서 저희가 폭동을 일으키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만히 있으실 거냐라고 묻고 싶네요. 가만히 있으실 거냐. 맞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한인이 정말 나중에는 저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경찰을 옹호할 땐 옹호하지만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네. 정말 잘잘못을 따져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참 이 기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뭐 LAPD를 마냥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디캠 맞습니다. 보여줍시다. 그리고 네, 뭐 바디캠. 2020년 이후에 그 경찰 총격으로 인해서 한인이 사망한 게 모 신문에서 봤는데 뭐 네. 44명 그리고 그 네. 중에 절반인 22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다고 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늘어나고 있나 자, 봐요. 설만 그러면 있으면 이제 다 철저한- 총을 쏘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세상이네요. 미국은 총이라서 철저한 맞아요.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인사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기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아시안의 금융 습관을 조명한 조사 결과를 좀 내놨는데요. 이 아시안은 굉장히 신중하고 오. 자립적이고 또한 가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오. 결과를 내놨어요. 현재 저축 습관 만족도에 대해서 아시아는 67%가 만족하고 있다. 나 돈 저축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지난 1년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비상금을 사용해야 했었던 아시안 비율은 35%로 조사됐고 이는 모든 인종을 취합한 전체 45%보다 10%가량 낮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저축된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또 청구서를 비롯해서 각종 비용을 지불한 뒤 남는 돈이 있는 아시안은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아시안들은 저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난 자신 있어요. 알아서 아. 잘한다. 아시안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네. 근데 어. 저축을 할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 어떠세요? 저축하기가 쉽지. 아니 어떠세요? 저축이요? 아, 제가 평소에 사는 네. 뭐 작년에 전 좀 했습니다. 오. 이자율이 높을 때는 저축을 해도 괜찮은데 그쵸.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근데 다른 기본적으로 방식으로. 주식에 좀 더 투자를 그죠, 하게 주식이나 하는 게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식으로. 기본적인 그죠. 하죠, 투자들도 보통. 많이 하는 추세긴 좀 하죠. 소비 습관은 어떠세요? 저 같은 킬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예인이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런데 좀 이제 다를 것 저는 같아. 소속사가 없는 아티스트잖아요, 이제. 아. 그래서 아. 들어오는 비용이 있으면은 저는 사실 저도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긴 하죠. 근데 제가 하는 뭐 음악이나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뭘 할 때마다 음악 항상 투자. 사실 아, 많이 작은 돈이 들어가진 지출이. 않아요. 큰 돈이 아. 들어가요, 항상.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 투자를 계속 해야 네. 되는 오. 네, 그런 상황이 근데 사실 어떠신가요? 킬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라 그러잖아요. 고정 네네. 비용을 나가는 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최대한 좀 알뜰히 살아보고 또 그렇죠. 주식 투자도 단돈 뭐 20불이 남아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 느낌이 은행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안 합니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 저축을 안 이건 하고. 개인차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율보다는 수익성이 주식이 더 높더라. 그렇다고 그렇죠. 제가 위험한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쵸. 요새 그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저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 제 느낌이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죠. 이자율도 낮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요새는 좀 그런 얘기도 오르긴 있죠. 했지만. 요즘에는 좀 특히 younger generation들은 좀 집을 사거나 어차피 결혼을 해서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흥청망청 일단 쓰면서 즐기자. 그 뭐 있지 않아? 그 단어가? 이해는 갑니다. 아 저기 단어가 있었던 있을 것 때 같은데? 쓰자. 아니 뭐 그런 거 흥청망청 아, 쓰자 뭐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슨 족? 욜로. 옛날에 욜로, 욜로족이라고 욜로, 했는데 욜로, 욜로. 요즘에 또 새로운 말들도 있었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나 방금 되게 촌스러웠나 봐요. 되게 저기 뭐라고 아니, 되게 바- 오랜만에 밖에 듣는 있는 것 같아. 밖에 있는 제작진이 아니 욜로. 욜로란 말도 되게 내가 오랜만에 뭐죠? 들어. 그랬더니 욜로. 있을 때 쓰자라고. 죄송해요. 있을 때 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아 그래요? 그쪽에 옛날 옛날 시절에 알았어요? 다음 소식이에요. 약간 포스터 붙는 그 옛날 시절 있잖아요. 알았어요. 진짜 둘만 나 잘 기르세. 자, 다음 소식이에요. 이거는 예. 원용석 기자가 네, 보세요, 좀 한번. 굉장히 분노할 만한. 아, 패스트푸드 안가 요새 그래서 자, 안 가. 패스트푸드 업계 가격 인상을 일제히 나섰다. 네. 야, 이게 또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맞아요. 캘리포니아 그쵸. 주가 20불로. 미니멈 지난달 1일부터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건비를 올렸어요. 아니 올려도 엄청 한 번에 많이 너무 많이 올리네요. 올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패스트푸드와 이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들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게요? 얼마 올랐어요? 거의 많이 올랐을 10% 올랐어요. 10%. 와. 아니, 자. 벌써 가격 다 오른 것 같아. 그죠? 거의 다 자, 올랐어요. 칙필레가 2월 1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가격을 무려 10.6% 인상했고요. 치폴레가. 자, 그다음에는 샌드위치 전문점 우리 회사 앞에도 있죠. 서브웨이가 메뉴 가격을 10%. 그리고 LA에 있는 한 서브웨이 지점 같은 경우에 6인치 샌드위치가 7달러부터 12인치 샌드위치는 10달러 69센트부터 각각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비드 PD가 단골인데. 아, 오. 네. 서브웨이는. 저기는 이름을 서브웨이로 바꿔야 돼요. 네. 서브웨이. 네. 네. 아니, 요즘에 보니까 근데 또 이런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긴 했지만 매니저급 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 매니저급의 웨이지가 내려갔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거기는 미니멈 웨이지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올려내리고. 그래서 요즘 둘 다 문제래요. 점주도 문제고 그다음에 직원도 문제가 이 직원들의 시간을 깎는데요. 그러니까 20불로 올라간 그렇지. 대신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결국엔. 돈을 더 결국은 못 받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값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줄어들어서 둘 다 완전히 다 안 좋은 그냥 악순환이다라는 누굴 위한 얘기가 많아요. 미니멈 누굴 그렇죠. 위한 미니멈 그죠. 웨이지 누구를 누구를 위한 위한 미니멈 누구를 위한 웨이지. 미니멈 웨이지 인상인가? 네. 아니 점주 그죠. 입장에서는 아마 해고도 고려할 거예요. 맞아요. 미니멈 하죠. 페이지가 이렇게 하죠. 조금 인원을 줄여야겠다. 몇 명은 잘라야 이렇게 되고 생각을 당연히 자, 할 우리 이게 거고. 무슨 바보 같은 예. 원용석 그렇죠. 기자와 예. 제가 사랑하는 별다방 별다방. 저도 무려 거기. 7.8% 올랐습니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 아, 저도 자, 자주 근데 가는데. 근데 스타벅스가 제일 그나마 덜 올렸다고 저는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다른 데에 7.8이면은 비해서는 주주신가요? 10.6보다는 아니 주식은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내가 주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자, 근데 이게 저거죠. 이게 그 기준이 있더라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뭐 60개 맞아요. 이상 그 네. 스토어가 있는 제가 안 프랜차이즈의 그래도 경우 적용이 되고 그거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맘앤팝샵이 조금 이렇게 이득을 본 사실 그런 얘기를 그렇겠네요. 그거 하더라고요. 같은 네.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한번 짚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패스트푸드 참 아시안들이 사랑하는 뭐 모두가 패스트푸드 사랑하겠죠. 시장이 다 별로 사랑하죠.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좋아하는 네. 건 아니야. 저도 좋아요. 다 좋아요. 여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인앤아웃. 좋아합니다. 자, 위클리 매거진. 위클리 매거진이 아니고요. 뭐죠? 네, 위클리 지금 업데이트. 약간 우리가 시간대가 바뀌어. 예. 위클리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원스월스 팔러티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위클리 매거진에서 원스 팔레틱스로 넘어왔습니다. 야, 바로 왜냐면 바통 터치.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유명 프로그램이죠. 네. 위클리 매거진을 아까 아. 한참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헷갈렸어요. 지금 요새 그 대학 캠퍼스를 보면은 네. 곳곳에서 정말 지금 막 시위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 때문에 그 진짜 전쟁 난리죠. 계속 엄청 이슈죠. 장기화되고 있고 라파 지역까지 이제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뭐 USC, UCLA 여기 이 난리 동네에서는 났습니다. 그리고 뭐 MIT, 하버드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에서 그 오늘도 난리가 오늘 기사를 났는데, 보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영국에서 네. 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도 영국에서도?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연대를 짰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이게 지금 퍼지고 번지고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거 그 한인 학생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 AP 통신인가 봤는데 네. 거기에 그 한인 학생이 이렇게 약간 안티 이스라엘 쪽인 것 같아요. 이거 전쟁 빨리 종전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죠. 이스라엘을 좀 비판하는 그런 이렇게 그 플래카드라고 그러죠. 그걸 네. 세운 걸 봤는데 시위를. 이게 지금 그래서 난장판이 났고 졸업식도 제대로 안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 수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못 USC 하고. 제대로 못했죠. 지금 그리고 네. 포모나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식 단상 있지 않습니까? 네. 스테이지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지금 오. 주둔을 하고 예. 주둔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위가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고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만 해도 좀 이렇게 휴전, 네. 그 시스파이어 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라파 라파를? 지역 그 최남단 지역인 라파 지역까지 공격하고 들어가서 이 시위도 제가 볼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학생들이. 그래요. 예, 그죠. 이게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 뉴스를 이제 계속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뜨더라고요. 네네. 그 라파 지역에서 멀티플 맞아요. 익스플로전이 있었다. 그거는 네. 뭐 뭔가가 터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폭탄이 터졌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학생 주도냐 그것도 좀 이슈가 됐어요. 학생 주도냐 아니면 학생이 아닌 뭔 다른 배우 세력들이 있는 거냐 누가 이렇게 자금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할 때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꽤 많았나 봐요. 예.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예. 왜냐하면 네. 학교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열린 캠퍼스가, 공간이죠. 그죠? 예. 열려 있죠. 누구한테? 또 USC 캠퍼스는 잘 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잘 예, 알죠. 뭐 출입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야,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체포 무더기로 하고 있고 뭐 지난 주말만 해도 한 2,500명 누적 그랬었죠. 체포 네, 학생이 전국적으로. 2,500명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총 그 체포된 숫자가 근데 이제 오늘 LA 타임스 톱 기사로 뜬 게 학생 그 시위 그 좀 난폭하게 한 시위자들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AI로 이렇게 추적을 다 가능한가 봐요. 이 사람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그렇게 와. 잡았거든요. 1,000여 명 네. 잡았어요. 네. 체포를.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시위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명씩 다 지금 체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럽니다. 다 이렇게 그 AI가 와.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눈으로도 이렇게 오. 그 확인이 AI 가 할 수도 있다 뭐 대단하네요.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뭐 AI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 사람이. 판독을 그쵸. 하겠죠. 그죠, 그죠, 그죠. 판독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 시위 학생들 보면 거의 마스크 마스크 쓴 쓰고 학생들이 있어요. 많았잖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또 걸리면 취직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자칫 찍힐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무더기로 지금 체포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시위도 계속 이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야, 근데 예. 굳이 라파를 공격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이. 근데 뭐 어떻게- 얻을 게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그러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좀 심하다. 지금 네. 일반적인 견해 학생들도 그렇고 네. 지금 이스라엘 쪽이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죽었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쪽이 32,000?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더 많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9.11 테러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도 치고 음. 이라크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주만 때도 일본에 원자폭탄 2개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테러 당한 건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요. 자, 이제 면면을 따져보면 원자폭탄을 쓰면 안 됐었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 개인적으로. 그 인류- 왜냐하면 인류를 네.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장군들이 뭐 아이젠하워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아이젠하워인가요? 뭐 여튼 네.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트루먼 네. 대통령이군요. 근데 그때는 세계 2차 대전 그쵸. 전쟁 중이었죠. 전 세계가 전쟁을 하는 네. 와중이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레반이었나요? 탈레반이었죠. 탈레반. 예, 그 오사마 빈 라덴. 네, 오사마 빈 라덴 가지고, 911이라는 9.11 게 있었고요. 911이 아니라 9.11 테러. 네. 네.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로켓포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난민들을 두드려 부시는 게 의미가 있나? 명분이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이 세계 사회, 지구촌 사회에서 저거 하면 안 되지만, 네,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볼 때 그만한 자기네들 9.11 테러였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좀 여론이 이스라엘한테는 안 좋게 가는 그런 요즘에는 모양새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거 너무 고집불통이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항상 그 표결이 있으면은 누구 편 들죠? 이스라엘 편 들고 지금 그죠. 팔레스타인은 국가도 아니에요. 사실 유엔에서 그렇죠. 볼 때는 그죠. 예. 거기 그 유엔 거기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State of Palestine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 네. 거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State 그렇죠. of Palestine. 그냥 옵저버 일부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 옵저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오. 관찰국 정도로 이렇게 아니 일정을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게 어. 뜨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State of Palestine. 예. 좀 약간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온 거잖아요. 네. 중동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그런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딱 하나 그 여쭈고 싶은 건 그렇고. 학생 시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학생 시위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학생들이 시위하는 거는 그건 옛날 6, 70년대도 월남전 무슨 일 있으면은 항상 학생들이 반대를 이제 학생들이 주동해서 했고 맞죠. 지금 네. 이게 학생 정신이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땐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이런 저도 전쟁 반대하고 네.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Make love, not war. 그러니까 사랑을 해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전쟁하지 마라. 뭐 이런 반전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도 이 전쟁 이제 그만 그쵸. 끝나야 된다. 너무 인명 피해가 맞아요. 많고, 그러니까 collateral damage라고 그러죠. 그 양민들, 네. 뭐 어린이들, 그다음에 여성들 너무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국제 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학교에서 보면은 가장 최고위에 있는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지성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이제 네. 다만 좀 폭력이라던가 그죠. 네, 그런 거 왜냐하면 여기서 뭐 진짜 후진국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가 뭐 물리적인 탄압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도 충분히 우리 목소리는 전달이 된다. 그렇다고 네. 두드려 부시면은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그죠. 되는 네. 거죠. 그건 체포가 문제가 되는 되고 거죠. 똑같은 예, 거죠, 결국에는. 경범죄자가 되고 네. 그럴 예.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리고 다만- 학생들이 또 눈치를 많이 본대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아이비리그 다니는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교수님들이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아이비리그 보면은 눈치 유대인 볼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러면. 30 거의 30 몇 %돼요. 어. 그 하버드, 뭐 그렇죠. 유펜, 뭐 예일 네. 사실 뭐 그래서- 석학들 노벨상 그렇죠. 수상자들도 보면 그렇죠. 예, 아마 네.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의 30% 되나? 맞아요. 그런 게 예, 네. 그 정도만큼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데 네. 그래서 찍힐 수가 있다고 눈치 보인다고 음.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위에 막 참여하고 싶어도 오. 못 하겠다. 사실은 뭐 그런 제가 얘기도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취재를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 한인 학생을 UCLA 한인 학생을 한 명을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렵대요. 그러니까 찍힐까봐 자기 얼굴이 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방송에 목소리를 내고 나가거나. 나는 자기는 내고 싶으나 네. 찍힐까봐. 네. 사실 그렇죠. 이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거고요. 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알던 민주주의가 맞나 음. 싶네요, 되게. 그러니까 웃음이 미국은 나네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다. 지금 50개 주가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그 연방제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민주주의보다는 이렇게 공화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미국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정말 아까 원영석 기자가 그 단어를 쓰셨잖아요. 건강한 시위. 그죠. 네. 네, 건강한 건강한 시위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전쟁이 장기가 맞습니다. 되면서 여러모로 네. 안타까운데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티 노엄 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다 같이 얘기했던 그 조금 미인 네. 네네네. 주지사, 그 아, 네. 사우스다코타 네. 주지사 사진이 좀 안 나왔는데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가장 유력한 트럼프 러닝메이트라고 보통요. 이렇게 네. 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어요. 아, 저희들도 저희들도 그랬죠. 저희들 네. 포함해서. 이야기. 근데 지금 노무현 주지사가 갑자기 이제 이거 VP 맞아요. 힘들겠는데 지금 논란이 이거 봤습니다. 힘들겠는데가 네. 아니라 저는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건 나가리예요. 너무 예, 심해가지고. 그래 어. 그 14개월 된 강아지. 그러니까 네. 14개월이면 네. 강아지 맞죠? 개가 강아지. 이제 강아지 강아지죠. 네. 강아지를 이렇게 총살한 어머, 어머. 이렇게 아 잠깐만. 사실을 14개월이면 1년 2개월이잖아요. 1년 24개월부터 보통 강아지예요. 성체로 치기 때문에 아, 그래요? 14개월이면 애기 맞습니다. 네. 보통 네. 4개월에서 어. 24개월을 그 그쵸. 약간 아이 예. 페이스로 보기 때문에 오. 강아지는 예, 네. 14개월 된 강아지를 이렇게 총으로 쏴 자, 죽여버렸대요. 오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오늘은 있죠? 수의사 킬러그램. 와. 강아지 좋아해서.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맞아요. 그 No Going Back이라는 회고록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도 올랐는데 지금 양쪽에서 다 욕하고 있어요. 보수 진보가. 그죠. 야 이거는 누구나. 이게 말이 되냐? 개를 그렇죠. 총으로 죽여? 막 네. 이런 어. 그것도 이거를 버젓이 어떻게 네. 책에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크리스티 노엔 부통령 후보 지명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14개월 된 독일산 사냥개면은 조금 사나운가 봐요. 아. 그럴 수는 크리켓에 있어도. 대한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어. 상수를 했는데 그 진짜 이해를 자갈밭에서 쏴 죽였대요. 어머. 그러니까 아유. 새를 쫓고 지역 닭을 물어뜯고 에너지가 너무 넘쳤고 인터뷰 지금 지난 주말 어머. 그러니까 이걸 진화하려고 인터뷰 막 나왔는데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아이들까지 물어뜯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밭에서 쏴 죽였고 이 개는 사냥견으로서 가치가 없었고 싫었다. 하지만 그래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역 닭을 물어뜯고 새를 쫓고 지역 그랬나 닭은 봐요. 저희 예. 집 개도 물어 뜯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예. 아니 근데 저런 경우에는 동물보호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안락사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그렇고 하는 게 교육하는 데가 기본적인지 있어요. 안 저게 강아지인데. 아니 왜냐면 네. 저분이 딴 일반인도 아니고 죽일 필요 정치인이잖아요. 없습니다. 네. 예. 정치인인데. 인간을 문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동물 학대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본인은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것만 놓고 볼 때. 이거는 동물 학대 맞아요. 여론이 음. 바뀌기가 힘들어요. 아, 강아지를 네. 건드리는 거는 맞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뭐 영화에서도 사실 사람이 죽을 때보다 강아지 죽을 때가 더 이 슬퍼요. 영화에 진짜 나온 한 맞아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네, 화났었어가지고. 영화에 나온 아, 한 이거 뉴스 장면이잖아요. 보면서? 예. 근데 아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뒤집히기 굉장히 힘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예요. 어떤 설명을 네. 해도 진짜 이 강아지가 사람을 여러 명 막 물고 죽이면서 다녔다. 그런 저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말에 네. 동감하는 그러니까 건 보통 안락사 시키죠. 예? 자, 그래도 안락사시키죠. 예.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러닝메이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금 예. 각광을 받는 사람이죠. 이렇겠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겠죠. 그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이 참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하다. 그죠. 왜 자기 책을 잡힐 것을 그렇게 직접! 회고록에 네. 썼을까? 그게 재밌더라고. 이번이 두 번째 회고록인데 첫 네. 번째 책을 한번 냈어요. 몇 네. 년 전에. 첫 번째 책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썼대요. 오. 근데 넘어갔구나. 그때 에이전트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말 뜯어 말렸대요. 너 아, 이거 나가면 너 이거 쓰지 하면은 말라고. 박살 난다. 끝난다. 뭐 주지사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뺐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끝까지 고집해서 아. 나는 그래도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싫어할 수 있어도 어머.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조 바이든 그 걔가 비밀 경호원 그 시크릿 서비스 멤버를 물어뜯어 가지고 논란이 그랬었죠.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판단을 못한 거다 조 바이든이. 어머. 나는 이렇게 사나운 개를 제가 봤을 죽일 때는 수밖에 이네요. 없었다. 네. 모르겠어요. 안락사 이슈는 거기서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판단 미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게 이게 더 심한데? 판단 미스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 말이 더 걔만- 심한데요. 네, 그러니까. 걔만 죽인 게 아니야. 본인이 기르던 염소도 죽였대요. 어머머머. 예,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는데 역시 총으로 쏴 죽였다.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살인자네요. 사람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어, 살인자. 네. 원래 이렇게 살인자들이 어릴 때 시작이 고양이,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 것들을 참새 뭐 이런 거잖아요. 죽이다가 사이코패스들이. 나중에 이제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사람한테까지 손을 대는 거거든요. 네. 와 근데 그렇죠. 염소는 먹으려고 할 수도 염소는 있죠. 먹으려고 네. 죽였을 수도 있는데 염소탕 만들려고? 아, 근데- 그 조크입니다. 이거는 저기예요. 살인에 그럼 걔는 가깝죠. 저기 걔도 혹시 그럼 한국 근데- 사람처럼 개고기 네. 책에서 쓴 이유가 근데 안 고약한 되죠. 냄새를 풍기고 아이들을 쫓아다녀서 죽였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일단 사람들 반응은 왜 이런 내용을 책에 자랑스럽게 써놨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멍청하네요. 아니 저희 어. 집 개도 실제로 닭을 물었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저희는 그 닭
집 주인에게 가서 돈도 물어주고 물어 뜯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 자식 거 이렇게 잘못하면 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뭐 다시 교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평생 그 살다 이후로는 갔거든요. 그게 없었나요? 그 강아지가요? 응. 걔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난폭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파서 난폭했구나. 나이 그래서 들고. 옛말에 그런 게 있네요. 개버릇 남 못 주는 거예요. 네. 개버릇은. 자, 그거 크리스- 어쩔 수 없죠. 난폭해도 어떻게 될 길러야지 것 같아요? 끝까지. 크리스티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크리스티노는 나가리입니다.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그죠? 나가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나가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노 아니고 이제 다른 후보를 급히 이제 그렇게 찾아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네. 아무튼 크리스티노움이 가장 유력했어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예상했나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예상했나요? 근데 예. 그러고 보니까 약간 되게 좀 야만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냉정하게 좀 약간 생겼네요. 냉정한 것 같아. 맞아요. 약간 좀 냉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뭐 저렇게 어쨌든, 그냥 죽일 여러모로 수 있을 좀 정도면은 크리스티노 무섭네요. 지지사는 일단 네. 그러면 유력 후보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는 아마 걸로 그럴 그렇게 것 생각을 같아요.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중에 되면 이거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면-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서. 정말 미국에 자기한테 득될 게 많죠. 없어요, 이건. 예, 여성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데려오나 싶더니 이분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Let's go.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AI가 뭐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내고 누군지 찾아낼 수가 있다. 비디오 판독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미래가 생각보다 진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Today I was interviewed by AI. 사람과의 면접이 아닌 AI와 직접 면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글을 말세다. 그죠? 진짜 AI 인터뷰를 해야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싹다 이제. AI로 바뀌겠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이러다가- 사람이 정이 없어서 AI로 인터뷰를 보나요? 네. 이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자면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제가 통역을 그냥 해드릴게요. 이분이 뭐 어디 대기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일하는 이제 면접을 보려고 했대요. 네. 이 마트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직접 사람과의 면접을 하기 전에 HireView라는 온라인 AI 인터뷰를 먼저 요구했다고 합니다. Higher view. 네, 이 AI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 사항들이 조금 있었다는데요. 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수트 패션, 헤드폰이랑 외장 마이크는 금지, 그리고 밝고 조용한 곳에 앉아 있는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AI가 잘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 AI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알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대답할 때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star 주어진 뭐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난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꼭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고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AI랑 아이 컨택이 떨어지면 점수가 뚝뚝 아, 그래? 떨어진다고. 아, 그래요? 아, 또 하더라고요. AI가 또 눈으로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걸 그렇죠. 좋아해요. 아니 이게 또 AI 기준이 있네. 네. 이 아이 컨택부터 표정, 말투까지 보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계속 피하면은 이제 두 번째 실제 사람과의 인터뷰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 점수가 뚝 떨어지게 되고 이 AI가 높은 채점을 한 사람들 위주로 진짜 사람과 진짜 면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AI를 한번 거쳐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거 아니야? 눈을 더 쳐다보고 봐야 그러게요. 점수 되는 게. 네? 좀 약간 그게 더 무서운데요.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아이 컨택을 하게 해주는 또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서 AI를 제가 AI로 싸워라. 이쪽을 봐도 이쪽 눈은 이렇게 보게 엔비디아. 되는 네, AI 맞습니다.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나왔던 네. AI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한국말로 듣는데 뭔 말인지 나도 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옆에 보라고? 프롬프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쪽을 보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프롬프트를. 정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아. 보고 말하지만 제 눈은 AI 그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맞춰서 보고 맞아요. 말하는 것처럼 아 나와요. 요새 필터 끼우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아. 엄청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냥 눈 그죠, 되게 방향만 바꿔주는 자연스러워요. 거라서 뭐 그렇죠. 많이 어려운 AI도 아니고. 네. 저희도 써먹으면 안 되나요? 저희도 대본 이제 이렇게 대본 보고 보면서. 있고 예, 눈은 앞에 보고 좋네요. 네. 뭐 그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 오. AI랑 인터뷰를 할 때 그럼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쓰자.
AI는 그러니까. AI로 싸우자라는 그쵸. 얘기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방금 저희 우리 최고위께서 왔다 가셨는데 네. 방금 들으셨나요? 저희 AI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눈 밑에 있고 이렇게. 네. 아, 농담이에요? 이게 1차 관문을 넘어서야 사람 만나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근데 1차 그렇대요. 관문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대화 어. 인터뷰가 다가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But wait, that's not all 이라고 바로 다음에 써 있었죠. 근데 이런 질문 5가지를 좀 대답을 했고요.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결과를 이끌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5번 하고 그 다음에 2가지의 게임을 또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이요? 네, 이 게임들이 어떤 게임이었냐고 하면요. 순서대로 보여주는 숫자들과 글자들을 외우고 그걸 아.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보여준 순서에 거꾸로 입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암기력 테스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옛날 IQ 테스트 뭐 이런 맞아요. 거. IQ 테스트 네. 비슷한 거.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아. 어떤 게 그 모양인지 맞추는 게임부터 그 자리에서 틀리거나 맞히면 알려주긴 하는데 오. 맞히면 맞힐수록 점점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아. 형식의 그거는 게임들이라고 일반 하더라고요. 면접 때 나오지 않는 질문들인데 그렇죠. 그런 왜 그렇죠.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할지 이거 아니, 순서대로 찍었다가 그렇죠. 뭐 갑자기 리턴한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뒤로 해야 아니, 되니까. 일부러 AI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게 왜 이런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It was absolute bullshit. 아니, 이라고 또 진짜 AI 해주셨어요. 뭐 면접 이상한 기출 것 문제 이런 거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나오면은 또 대답하기 그죠? 굉장히 또 쉬워지겠네요. 왜냐면 이거 어떤 게임 나오는지 어떤 문제 네. 나오는지 막 다 기출로 뽑아서 나중에 심지어 네. 내가 AI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AI 프로그램 캐릭터가 하나 있으면 그 캐릭터를 화면에다 세워놓고 그냥 AI랑 AI끼리 인터뷰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저게 그러네요. 아까 그죠? 생각해보니까. 게임 얘기했는데 맞추면 맞출수록 난이도도 어려워진대요. 어려워지고 계속 더 길어지고 인터뷰가 맞아요. 진짜 웃기네. 누가 그죠? 저런 면접을 좋아해? 아니 아무도 이게 안 하고 저거 싶죠. 같아요. 삼성 면접 보면 뭐 이렇게 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야, 게임 오랜만에 숫자 같은 듣네, 거. 그러니까 사트. 되게 오랜만에 듣는 삼성 얘기죠. 면접을 보셨었나 봐요. 봤죠. 오. 근데 떨어졌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숫자 게임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런 마트에서 것 일하는데 네. 좀 힘드네요. 제 말이 그 말이죠. 네. 이제 이건 3전이잖아. 네. 3전은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아이고 뭐 하겠습니다 그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랄프스에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AI랑 인터뷰해야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쉽지 슬픈 않네요. 거는 네. 사실 AI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AI한테 사람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아. 왜 그 옛날에 제가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네요. 그 혹성 탈출 아시나요? 알죠? 팀버튼 감독. Planet of the 네, Apes. 그 원숭이가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원숭이가 알죠. 똑똑해져가지고 오.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없지 그게 않아. 흑백 영화인가요? 그 영화? 어떤가요? 그 영화 흑백 옛날 영화. 옛날 버전이 있고 요즘 버전이 또 하나 요즘 있었어요. 버전도 네,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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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리메이크가 돼서 나온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그죠? 네. 있었어요. 스타워즈처럼. 약간 근데 그런 거 같네. 이런 AI가 지금 인터뷰까지 벌써 굉장히 빠르게 벌써 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AI가 나와서 면접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왠지 당황스러워. 100배 격인장 되지 않을까? 아니 기분이 네. 나쁠 것 같아. 아 그죠? 어. 예. 이게 별로 생명체도 아닌데 생명체도 아닌 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노력을 열심히 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내 앞에 컴퓨터가 나를 평가한다? 그럼 제 성격이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 할게요 그러고 나와요. 요즘에는 어. 그죠. 아니 저는 안 그 해요. 이세돌 씨가 얼마 전에 그 알파고 바둑에서 알파고 해가지고 간신히 1승 4패였나요? 아. 1승을 근데 그 이후로 은퇴했잖아요. 아. 왜냐하면은 이세돌이 슬프네요. 왜 은퇴했냐면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 바둑은 약간 그 창작도 있고 그러는 건데 심지어 그 창작까지도 모방을 AI가 거기까지 침투한 걸 보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의미가 없는데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이나 그 이런 게 있고 한데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럽니다. 이세돌이. 이세돌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좀 무서운 것 같아. 아, AI 무섭네요, 그 일란 정말.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AI가 네.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라고. 맞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사실은 마트도 어떤 분들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는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음성만 나오는 그 나레이션 들을 때 그거 AI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요즘에 맞아요. 대부분이 요즘에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좀 되게 바이럴한 되게 네. 좀 뭔가 자극적인 그런 가짜 비스무리한 뉴스들 되게 많이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이슈들 그런 약간, 것들 보면 네.
영상부터 뭐 자막 전부 다 AI가 그냥 네, 하는 네. 그런 거 띡 올리는 건데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고 있고.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네, 경우. 어려워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고 진짜 AI가 심지어 막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수들 예를 들면은 뭐 빌리 조엘 노래인데 네. 그거를 잔 레논 목소리로 부르는 거야. 오. 똑같아. 그런 노래가 되게 막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나 그런 깜짝 것도 놀랐어. 있었어요. 네.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게 레이시스트한 리마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돌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임시로 잘렸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다른 일하던 직원이 AI로 만든 거예요. 그 음. 사람이 아.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벌써 현실에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이렇게 범죄스러운 일로도 그러네요. 적용이 벌써 그러니까 되고 있다는 이제 무서운 가짜 세상입니다. 뉴스가 맞아요. 진짜 뉴스처럼 네. 나오는 그쵸. 거고요. 네. 와. 연예인이 하지도 않았던 맞아요. 말을 네. 그 연예인 얼굴로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유행입니다. 그 AI 연예인이 AI 그화 돼서 그러니까 AI가 연예인을 이제 따라한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 뭐 유재석이다. 그럼 유재석이 이제 그 돈을 모금을 하는 겁니다. 사기로. 근데 나중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유재석이 진짜 그 조심해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아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다. 나 아니다. 아. 네. 아니 저기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 전에 LA 레이커스 탈락됐잖아요. 네.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영상이 올라온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최고 농구 선수냐 아니냐 이게 최근 들어서 농구 팬들 사이에서 이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이게 드래곤볼로 치면은 나는 손오공이고 마이클 조던은 네. 마이클 그거 조던은 가짜 베지타고 맞아요. 근데 너무 진짜 같지 않?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정도면은 맞아요.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치. 깜짝 놀랬죠 봤죠. 봤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거. 근데 뭐 르브론 제임스가 그런 인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절대 그런 아니, 아니죠. 나는 근데 아니니까.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 네. 처음에 그 앞부분이. 근데 약간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네, 약간 좀 이게 티가 나기도 해요. 네. 좀 어린 친구들은 더 빠르게 캐치하는 것 같아요. 뭐가 AI고 아, 뭐가 그래요? 진짜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AI가 이렇게 빠르게 현실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Millennials are drinking less. I know I am. What are your reasons? M세대가 음주를 덜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왜죠? 소식입니다. 이게 네.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는 소식을 제가 자, 얼마 전에 M세대. 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M세대 디스커스를 저희 하는 아닌가요? 걸 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죠. 저희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은 조금 더 윗세대의 5, 60대 어른들과 피크닉을 하다가 이분들이 밀레니얼들은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시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대요. 미국도 똑같네 한국하고. 네, 그래서 그럼 왜 술을 안 마셔? 네, 주위를 아, 그래요? 둘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서 어떤 이유들이 있나 한번 살펴봤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알코올은 좋지 않다. 뭐 다음 날에 숙취가 너무 심해서 술을 마시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부터 또 술을 좀 마시면은 선을 넘게 되는 일도 있고 좀 이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야식을 막 먹으면서 그런다. 네, 약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뽑혔는데 어떤 이유들인지 좀 궁금. 저는 해서. 네, 저 같은 술 경우에 좀 마시시나요? 이해를 요즘 더 마시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또 요즘에 저희 이제 네. 제 상사분께서 가끔씩 그러시거든요. 네. 야, 너 자꾸 중후해진다고. 근데 중후. 네, 뭐. 아직 중후해지면 안 네, 됩니다. 근데 아니 저 내용들이 보면 좀 네. 공감이 가는 이유가 네. 이제 저희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지. 사실 건강을 생각해야죠. 숙취가 힘든 나이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술을 좀 줄이고 뭐 이제 선을 넘는다. 왜냐하면 맞아요.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옛날처럼 20대처럼 막 아씨 나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맞아요. 힘든데 막 이러다가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나이가 된 그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4자를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맞아요. 뭐 거의 이제 4인데 그 술을 마시고 나면요 다음 날 눈이 빨개지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요. 그 눈을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이게 간이 안 좋은 거래요. 눈이 빨개지고 이렇게 진짜? 핏줄이 이렇게 있는 게. 그거 제가 봤을 때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그동안에 가세요, 컨디션 안 병원을. 좋았다는 게 병원을 아니에요. 가. 그런가? 네. 그래서 난안 그래요. 근데 난안 그래. 저기 자세히 이 보시면 친구가 다음날 한번 눈을 이렇게 밑에를 봐보세요. 예. 이렇게 눈 안에 콜레스테롤도 끼고 네. 간 안 좋은 것도 나타나고 그런다고 와, 합니다. 진짜? 아니 저기 원영석 기자님은 네. M이 아니잖아요.
밀레니얼 아니지. X? 네. X세대. X니까 나는 이제 저거를 요 밀레니얼들 요새 안 더 마시네. 마셔야지.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죠.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요새가 더 안 마시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왜냐면 보면은 진짜 안 비싸기도 마셔. 하고 비싸기도 이제 하고, 비싸고요. 전 이게 또 크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좀 이제 나가서 조금 술 마시고 하면은 뭐 네. 인당 거의 막 100불씩 나와요. 맞아요. 그럼요. 너무 네. 비싼 거예요. 근데 사실 비싼데 생각해보면. 몸에도 안 좋고 여러 맞아. 가지 안 좋은 뭐 아, 여러 가지 몸에 안 영향이 좋은 술을 있잖아요. 왜 마실까요, 근데 술 그러면?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술 마시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비 오면 조금씩 비 온다고 마시는 게 몸에 마시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자, 하지. 조금씩 마셔줘야 돼. 어떻게. 다들 직장인 아닙니까? 그죠. 또 연예인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다 자기만의 방식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술을 상청망청 먹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 문화충격 혹시 CEO님께서 사주시면 저희 열심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프레셔 주려고. 자리에 안 거기서 바로 계시군요. 부메랑을 잘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네. 꼭 들으시기를. 저희가 쓰는 거 술이 알아요. 비싸서 저기 안 마시는 밑에 걸로 있는 하고 걸로 이제 다. 사주시면 그렇죠. 마시는 걸로. 네. 우리 CEO님 또 자주 가는 저기 네. 뭐죠? 그 어디죠? 그 있습니까? mek,식한 식당. 아, 저기 아, 예, 있는데? 솔로. 네, 저도 가봤는데. 거기 마가리타 맛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 맛있어요. 맛있거든요. 크래프트 마가리타 비어, 너무 좋아요. 칵테일, 오리지널 리커 다 괜찮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그 앵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편집할 때 이거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결국에 술 마시는 걸로 네. 끝났고. 어쨌든 M세대가 요즘에는 술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술을 줄이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정말 남 네. 얘기가 아니라서요. 씁쓸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소식은 조금 가볍게 여기까지 미국에서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안홍일의 라이프스타일. 홍일 오늘까지만 안홍일 안주영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왕 기자님께서 저기 가시잖아요. 휴가를. 휴가를. 그래서 이제 다른 여성분께서 여기 맞네요. 시크릿입니다. 자, 누군가 네, 오시는데 저 그래요. 홍일점이 그래서 안 돼요. 다음 주. 한 3주 동안. 그것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주영 씨가 안홍일이 어디로 아닙니다. 가시나. 다음 아, 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주형님이 어디 가시는 줄. 네. 자, 이제 같이 앞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한 3주 정도 제가 네. 이제 정기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태클 거는 사람 없을 거고요. 엄청 들뜨신 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아우 너무 좋아요. 태클 걸 사람이 없어서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기휴가 그러니까 군대 느낌이야. 정기 휴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시간 아니고 이제 정기휴가. 라이프 스타일 시간입니다. 조용히 조용히 하래요. 해주세요. 알았어.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약간 무거운 소식부터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라이프 스타일이 가벼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이 한인의 이야기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아이오와주의 한 한인 여교수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 아마 최근에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복역하는 기간은 10년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전 조교수 박고은 씨 나이는 이제 45세입니다. 2020년이에요. 4년 전에 자신의 남편을 결박한 후에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돼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요. 원래 그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판사는 그 박 씨 유가족에게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박 씨의 과실치사 그리고 3급 납치, 가정폭력을 본인이 당했다라는 혐의를 병합해서 실제로는 10년만 복역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네. 그 유튜브 법정에서 이 판결이 내려지니까 그 피해자 남성호 씨의 유가족의 그 부모님 막 우시더라고요. 울죠. 소리를 막 크게 내시면서 울게 되죠. 막 펑펑 우시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막 하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여동생, 그 남 씨의 여동생이란 분이 이제 그 영어로 말을 하는데 오빠가 이제 저 여자에 의해서 고통을 너무나 받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오빠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막 동요하는 모습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아이고. 있어요. 그 유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다 같이 막 울어요. 네. 그런데 이 박 씨는 또 이 형량 공판 직전에 마지막 발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도 우시는데 이제 약간 흐느끼면서 그 자기는 남편이 죽은 게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후회를 하고 있고 남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매우 사랑했다고 그를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여놓고. 그 10년 그것도 질식으로. 복역을 형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게 누구의 정말 잘못인지. 근데 지금 정황들을 보면요. 네. 진짜로 사랑해서 근데 진짜 홧김에 실수로 죽인 거면 한 방에 뭔가 죽일 만한 뭐 밀어서 넘어뜨리던지 그런 거면 조금 감정적으로 너무 그래서 그때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거는 묶어놓고 질식을 한 거면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또 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질식을 그렇죠. 뭐 3초 만에 질식합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래 걸리잖아요. 이 사람은 기준이 네.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날 하루 동안 열받았다. 그럴 수도 잠깐 있죠. 열받은 게 아니라. 이 그 사건의 홧김에는 배경을 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의 이거는. 배경을 살짝 네.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 초기에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자신 스스로 결박을 한 것이다.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했다? 네, 본인 스스로 결박을 그게 했다라고 가능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이 박 씨의 집에서 그 나일론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여행 갈 때 여행 가방 묶는 네. 뭔지 네. 아시죠? 그 나일론 줄 그리고 2개의 가위 그리고 테이프, 수술용 장갑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박 씨가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박 씨는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남편이 지속적으로 나를 학대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주장을 했고 남편이 본인을 묶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박해 달라고 했다. 이런 이거- 주장을 또 해요. 그 남편이 무슨 뭐 매저키스트야? 그런 네. 데 전혀 묶어달라고 그러게? 이게 앞뒤가 좀 네. 많이 안 맞는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네. 그쪽에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증거를 제시를 해라 이랬더니 자기 휴대폰에 남편이 결박해 달라는 그 영상이 있다고 아, 있어요? 그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자기는 그거 뭐 증거를 뭐 잠금 해지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별의별 대서 약간 네, 이상한 여자네. 증거 이상하네요. 제출에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이야기들 정황을 봤을 때 뭐 살인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요. 이 특이점이 박 교수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3년 동안 본인이 싱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대요.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인들 인터뷰를 했을 때 주변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허스밴드가 그분이 있었냐? 결혼했어요? 음. 요런 생각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전에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좀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 때가 됐는데 신혼부부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네. 한인타운에. 그때 법정에 그 제가 칼? 이제 갔었죠. 예, 그 어. 올림픽 경찰서 뒤에 있는 뭐 이런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러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네. 사건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법정에 제가 갔겠죠. 당연히 네. 취재차 자주 이제 가면 이제 마지막 공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이 여자가 뭐 증거들이 제시를 하는 증거 족족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죽였다. 근데 라티노가 들어와서 죽였다. 뭐 이랬다 했는데 나중에 피틴 자국이 이제 검시국에서 그때 이제 그 의학 그 전문가가 나와서 피틴 자국이 이거는 살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살인죄를 받았는데 저 여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0년을 받았다라는 네. 거는 일정 부분 살인이 저는 25년을 받았다야 됐어야 되지 그렇죠.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가족들이 드는데 펑펑 우는 걸 보면은 왜냐면 그때 네. 저도 그 정말, 법정에서 가족들이 유가족이 우는 걸 봤거든요. 네. 중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약간 사고였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여자가 이렇게 그 칼로 찌른 게 남편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남편한테 맞았다. 맞아. 아, 남편 그래, 정당방위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학대를 당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왜냐하면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여자가 이제 격투기를 굉장히 전문가 수준으로 오. 하는 사람이었고 오.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이 조금 밀렸나 케이스가 이 그런- 케이스를 그런 보니 웃으시면 안 이야기 된대요. 좀 웃으시면. 이 케이스를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10년은 아니 근데 진짜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결혼도 뭐 교회에서 만났다고는 하는데 정말 뭐 영주권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건지 네. 둘이 뭐 어떤 사이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한인 부부라고 그랬죠. 한인 한인 부부. 부부. 네. 아니, 알 그-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이상한 정황들은 너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미친 남자가 변태가 아닌 이상 자기를 묶어달라고 하는 묻겠습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그게 없죠. 약간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죠? 근데 네. 여자는 그렇게 그런 주장하는 게 것 좀 같아요. 있는 것 달라고 같습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죽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치. 죽었냐는 거예요. 묶었으면은 그럼 옆에서 죽지 않게 그치. 도와줘야지. 그렇지 죽이진 말아야지. 네. 저는 그리고 제 몸을 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스로 몸을 묶었을 때는 그렇게 몸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절대 못 묶을 묶을 수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남자가 그것도 아니 특히 손을 이게 이렇게 묶으면 그만큼 어떻게 유연하지가 않죠. 그렇죠. 사람이 그냥. 예. 근데 되지가 않죠. 그거는 어불성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말 앞뒤 무섭네요. 전후가 맞지가 않아. 그죠. 앞뒤가 여자가 하는 지금 안 말들만 맞고.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이 좀 착해 보이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여성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여자가. 그냥 여자가. 네, 그 웃는 얼굴 뒤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우리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아무도 납니다. 알수 없죠. 이 사건과 무섭죠. 마찬가지로 네. 신혼부부 살인 사건 때도 마지막 공판 때 그 가해자였던 그 부인이 네. 수의를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 자기가 이제 차려 입고 나왔습니다. 음. 원피스 같은 걸로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진짜 사이코패스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알수 없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어.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늘 그게 섬뜩하게 이제 오버랩이 한국에서 되네요. 그 카레로 그 죽인 누구죠? 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건. 누구요? 그 남편이랑 고유정? 아들이랑 고유정. 그 아. 사건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쵸. 진짜 네,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아, 또 근데 한인 10년. 사건이어서 제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소식 좀 분위기 좀 띄워볼게요. 좋습니다. 두 갑자기요? 번째 소식이 약간 웃기던데. 웃기던데. 이 세계적인 제목부터가? 가수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목 봐봐. 네. 제목. 이 배우 셰어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 77세죠, 나이가. 77세인데 이 39살 연하 남하고 사귀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보시면 아시죠? 네, 왜? 동감- 내 또래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 최고야. 시어. 진짜 웃기다. 아, 너무 웃기죠. 일단 연하남을 사귀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대요. 왜 내 또래 남자 사귀고 싶어도 못 만나? 왜 다 갔어요, 천국으로? 그래서 최근에 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그 제니퍼 허드슨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연하남과 데이트를 한다라고 네.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그 예. 주인공은 저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알렉산더 A.E. 맞나요?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저는 잘 거야? 모르겠는데. 아, 모르시나요? 누구? 음악 알렉산더 뭐? 프로듀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저 사람이? 알렉산더 A. 이분 몇 살 같이 보이나요? 한 30살? 한 서른넷? 마흔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서른넷, 36. 20대 아닐까요? 38살입니다. 오 비슷했다. 그러면 이제 몇 살 차이죠? 두 분이? 그러면은 뭐 자꾸 산수를 해요? 39살 나이 차이죠. 39살 나이 차이. 차이가 나이 차이. 39살이라고요? 나이 차이. 아 정말요? 네. 능력도 너무 좋으셔라. 저기 그 셰어가 두 배. 둘이서 만난 게 이제 그 파리 2022년 파리 패션 위크 행사에서 만나서 인연을 맺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두 분 중에 이 알렉산더 남자분, 이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먼저 강하게 구애를 했답니다. 와우. 아, 왜 사귀자. 그랬을까요? 아니 셰어가 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의혹이 드네요. 그 나도 아. 저 생각이에요. 오해를 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해해주고 셰어가 싶었던- 좀 망설이다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거짓말. 스폰서일 수도 있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원래 셰어가 그 어. 옛날에 남편 누구였지? 써니였나요? 아, 둘이 그랬을 그 원래 거예요. 듀엣 그룹이었잖아요. 남편하고 음. 같이. 그러다 그때 이혼한 이후에 80년대 이혼했나? 그런 그냥 것 같아요. 네. 셰어가 옛날에 저기 톰 크루즈하고도 사귀었다고 그러고. 맞아요. 뭐 톰 크루즈랑도 16살 차이였어요. 근데 톰 크루즈 그때는 셰어도 16살 젊었을 연하. 때잖아요. 그렇죠. 젊긴 젊어도 40대였지. 그렇죠. 40대 50대 근데 거의 그랬지. 여성분들이 지금은- 40대를 봤는데 그렇게 그렇지 뭐 40대도 20 젊으면 잘 젊은 거지. 관리하면 그렇죠. 괜찮죠, 뭐또 40대 연예인이고. 77세는 좀 심하죠. 77이면은 아이, 저기네 저기 네. 트럼프하고 동갑이고 아, 네. 그래요? 바이든하고도 뭐 4살 어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 지금 오빠 동생 할 수 있는 사이예요. 또래 남자들 다 저기 저 세상으로 갔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러게요. 아, 진짜 근데 저 대답이 화끈해. 저 대답이 화끈했어. 맞아. 그래서 셰어가 내가 좀 왜 사겨? 유머 다 감각이 죽었어. 뛰어나잖아. 아니 충분히 그런- 한국 예능에서였나요? 백일섭 배우분 백일섭. 배우님이 백일섭.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얘기요? 여자친구 얘기를 물었는데 다 갔어. 이렇게 다 갔대.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그런 없이 얘기. 연하를 만나. 아니 근데 되게 셰어는 유머스럽게 하는 거의 거죠, 다들. 30년 40년 어린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었을 거야 아마 오. 최근 매년. 아. 그래서 해도 이건 너무하다라는 얘기 아니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아. 아들보다도 더 손잡벌이에요. 그러게요. 거의 맞나요? 손잡벌이. 아니, 그 서른 정도 여덟- 되죠. 그죠. 예. 8살이라고 하셨는데 나이 차이가 39살이면 아니지 39살. 39살이면 손잡볼까지 가능한- 만약에 아, 일찍 나오면 가능한 아들뻘이지 이야기죠. 아들뻘. 근데 38이면 아들뻘 정도 참- 아니에요? 아니요. 막내 아들. 39살 차이면은 뭐 아들과 약간 손자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미숙 씨가 17살 연하 사귀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 39살은 네.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여러분? 저도 킬라그램님한테 먼저 네. 물어보고 아, 싶어요. 제가 위로 몇 살까지 완전 가능한지. 이거는 내가 아래로 보니까 말고요. 위로. 여기는 상대방이 몇 살 역공 당할 대답하느냐에 수밖에 따라 없어요. 숫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위로 몇 살까지 내가 그랬잖아요. 가능하신가요? 그때 안주영 씨는 방공 시스템이에요. 조심해야 돼.
자, 킬라그램님 위로 몇 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10살 이상 차이 나도 생각했었거든요. 괜찮다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나이대가 비슷할수록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비슷한 그냥 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어린 이렇게 친구들도 별로고. 이제 이렇게 이게 되면 나이 난 차이가 여자가 좀 좋아요. 나는데 뭔가 나에게 모든 스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바로 만나지. 바로 만나신답니다. 속물 같은 여기. 누나 나 뮤직비디오 찍게 1,000만 원만. 우리 셰어 누나 뉴스 지금 킬라그램님 셰어 누나.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지 말아요. 다음에 이제 문충 왔는데 share dating kilograms 60 something 차이. 60 something. 심하네요. 머리 색깔도 비슷하고. 그렇죠.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예. 할리우드 우리 쪽에서 좀 놀아봐야겠네요. 이왕 기자님 네. 어떠신가요? 네. 스폰을 아, 다 해주는 우리 저는 누님들 몇 살까지 연상은 가는? 좀 힘든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쉐어도 연상? 있는데. 저기 베버리힐즈 가서 사실 수 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럼 만약에 한 60세가 됐다고 쳐요. 네. 밑으로 몇 살까지 가? 아 60, 그건 무한 가능 맥스 같아. 40살까지 해서 맥스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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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아 60이어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가면 또 모르죠. 네. 그때 가서 로또 맞고 돈 많고. 막 저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 아니, 그게 60이 아니라 됐다. 근데 오케이, 쉐어 그러면 전제 같은 조건이 느낌이다. 나이가 60이 되고 로또 맞고. 네. 그게 그죠. 전제 조건. 아니, 그러면 몇 내가 살 만약에 그래서 정말 쉐어 돈이 느낌이면- 많고 아무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으면 저는 뭐 한 20대 후반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60이 됐다. 60이요. 양심도 쉐어 양심도 없지. 쉐어 마음을 이해한다는 아, 거네. 100% 이해하죠. 네. 뭐 아뭐또 아무리 저렇게 원영석 기자님은 또 저렇게 왜냐면- 화기애애하게 아니, 나는 웃기는 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100% 이해하죠. 킬라도 어릴 때는 연상의 네. 누나들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역전이 네, 맞아요.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자같이 안 보였다는 거 아니야. 어리니까 여자애들이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갈수록 그죠. 그죠. 저의 나이 또래가 이제는 뭔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 네. 모든 참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렇게 돈이 사랑인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정말 뭐지? 좋은 얘기하네요. 정말 좋은 아, 얘기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네. 뭐 사랑이 돈이고 돈이 사랑인데요. 안주영의 금원이야. 안주영의 금원. 네. 돈이 네. 사랑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래 네. 뭐니 해도 뭐니죠. 어떻게든 뭐 표현을 해주는 건 다 사랑이니까요.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제가 2가지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라이프스타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양 씨의 이 경찰 총격에 따른 살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총격에 의해서 숨졌는데요. 충격 사망. 네, 총격 사망 사건이죠. 이 폭력 그리고 살인은 어떻게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한인 양 씨의 사망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우리 한인 사회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19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네. 제 대신에 예,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네, 나옵니다. 오시는데요. 네, 3주 동안 잘 부탁드리고 저희 20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